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사보 제22회 기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설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 시험 총평을 먼저 해보면 예전처럼 재무회계는 32문제가 출제됐고요. 원가 관리회계는 8문제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론 문제, 즉 서술형 문제가 10문제 출제됐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에 관한, 그죠? 회계 처리 하나, 누락했을 때 미치는 영향 하나 하고 계산이 28개가 출제됐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회계 원리는 상대적으로 다소 재무회계는 쉽게 출제가 되었고요. 원가 관리회계는 그죠? 한 3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고 5문제는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돼서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재무회계 32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한 개 정도는 빼고 다 맞출 수 있는 난이도였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점수 때는 여러분 한 70 정도 초반 정도는 60대 후반 또는 70대 정도는 무난히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실수만, 그죠? 실수를 얼마를 줄였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형성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B형, 제가 갖고 있는 문제는 B형입니다. B형 1번부터 40번까지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 중 자녀 지분에 대한 해당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자녀 지분을 뭐라고 그래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뭐라고 그래요? 자본. 그죠? 자본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본, 자녀 지분이다 해서 1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2번에 보면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답은 5초 만에 답은 발라낼 수 있었죠. 기말 세무조정 계산서는 전체 재무제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화가 되겠고요. 3번입니다. 수정 후 잔액시한표에 당자예금 계정 잔액이 대변에 존재할 경우, 당자예금 잔액이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대변에 존재할 경우에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은 맞출 수 있어야죠. 당자예금은 잔액이 무슨 변이 있어야 돼요? 차변. 그죠? 그런데 당자예금 잔액이 대변에 존재하는 얘기는 당자예금 잔액이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되는 계약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당자차월 들어보셨나요? 당자차월. 이때 당자차월은 뭘로 표시돼요? 당기 차입금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되겠고요. 4번에 보면 질적 특성입니다. 이것도 다 풀어본 문제죠.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유사점과 차이점, 그럼 뭐다? 비교 가능성. 그 다음에 정보가 나타나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정보 용자가 확인해 주는 건 뭐예요? 검증 가능성. 해서 이것도 난이도가 쉬웠고요. 자, 문제 5번도 보니까 뭘 물어봤느냐? 기말 자본을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어요? 기말 자본을 물어봤으니까 판때기다가 깔아버렸으면 이것도 응용되지 나오진 않았고요. 자, 기초 자본은 주어졌나요?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 100만 원에서 70만 원 빼니까 기초 자본은 얼마 나와요? 30만 원 되겠고요. 여기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느냐? 기말 자본을 물어봤죠. 기말 자본은 얼마니? 물어봤습니다. 자, 자본의 변동을 보면 현금 배당하니까 자본이 감소하겠죠. 현금 배당하면 자본이 차변에서 감소되겠고 유상증자 자본이 얼마 증가돼요? 50만 원 증가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비용 수익이 나왔어요. 비용 수익이 나오면 차변에 비용은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고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죠. 아니면 결과값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수익, 비용은 100만 원, 수익은 90만 원이니까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겠죠. 당기 순손실은 얼마가 발생할까요? 10만 원이 발생합니다. 왁구를 맞추니까 대변합계는 얼마? 80만 원 되겠고요. 차변합계 80만 원이니까 20만 원 털면은 기말 자본은 얼마가 될까요? 기말 자본은 60만 원. 이것도 쉽게 출제됐고요. 6번에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답은 몇 번? 3번. 계약. 그죠? 단순한 계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상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자, 7번입니다. 주식 발행에 대한 붕괴죠? 할 수 있겠죠? 그죠?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무엇이 증가한다? 자본금.
이 자본금은 언제나 무슨 금액으로 움직인다? 액면 금액으로 움직이겠죠. 무슨 금액? 액면 금액. 맞나요?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액면 금액 5,000원 100주를 발행했으니까 이 자본금은 언제나 무슨 금액으로 움직여요? 액면 금액. 그러면 5,000원짜리를 얼마에 발행했어요? 60만 원에 발행했네요. 맞나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을 꽂아야 되겠죠. 얼마가 빵꾸 났어요? 10만 원. 주식을 액면 발행했나요? 할증 발행했나요? 할증 발행했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주식 발행 초과금. 그죠?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이것도 어렵지 않았겠고요. 자, 8번에 결산수송 분계를 누락했을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4월 1일 날 현금을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나요? 1,200원을 받았죠. 그런데 1년간 임대료를 받았으니까 대변에 뭘로 잡았을까요? 수익으로 인식했어. 이거죠. 수익 얼마? 1,200원 또는 임대료 수익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보고 기말에 결산수송 분기를 했죠. 몇 개월 경과됐나요? 9개월. 그죠? 그러면 내년 거는 몇 개월? 3개월. 그러면 3개월은 나는 수익이 아닌데 그러면 수익 300원을 털고 나는 미리 받은 거니까 부채야. 그러면 대변에 선수수익이라는 부채가 증가가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러한 결산수송 분기를 뭐 했다? 누락했습니다. 누락했을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이거죠. 300원은 수익이 아닌데 그런데 수익을 털지 않았으니까 수익이 뭐가 됐을까요? 과대됐겠죠. 수익은 과대. 부채는 계상하지 않았지. 인식을 안 했으니까 부채는 뭐가 됐을까요? 부채를 잡아야 되는데 부채를 잡지 않았으니까 부채가 과소가 됩니다. 그럼 부채가 과소되니까 자본도 뭐가 된다? 과대가 되겠죠. 자본이 과대되니까 순이익도 뭐가 된다? 과대가 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채가 과대가 아니라 뭐예요? 부채가 과소된다.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지금 안 배운 게 없어요. 다 배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실수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실수를 얼마나 줄였느냐에 따라서 점수대가 형성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난이도의 하가 되겠고요. 자, 문제 9번 들어갑니다. 문제 9번은 무엇을 물어봤느냐?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을 물어봤습니다. 무슨 차손? 손상차손. 환입이 아니라 손상차손이니까 무슨 금액을 찾아야 돼요? 장부금액을 찾아야 되겠죠. 무슨 금액? 장부금액을 찾아야 되는데 장부를 한번 찾아볼까요? 장부. 자, 취득원가는 얼마지요? 18만 원이 되겠죠. 취득원가 18만 원. 잔존가치 없고요. 자, 잔존가치 없이 연속계법이니까 내용연수 3이니까 그죠? 1, 2, 3 그러면 6분의 3이 되나요? 6분의 3. 그죠? 1차 연도니까 6분의 3 그러면 얼마? 9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18만 원에서 얼마 상각했어요? 9만 원 상각했으니까 손상을 인식하기 전 장부는 얼마? 9만 원인가요? 장부는 9만 원인데 회수가능액이 얼마냐? 회수가능액은 순 공정가치는 7만 4천 원, 사용가치는 7만 원. 둘 중 큰 값. 큰 놈 얼마? 7만 4천 원이니까 따라서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죠? 16,000원. 됐나요? 16,000원.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10번도 특강할 때 다 배웠잖아요.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에 의한 백선도 있었고요. 그죠?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얼마냐?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에 의해서 기말상품 재고액은 얼마냐? 그러면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가 몇 개죠? 자, 선입부터 계산합니다. 선입선출법일 때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 몇 개? 200개죠? 200개. 그죠? 위에서 빼 내려오면 매출원가, 밑에서 남아있는 수량 가지고 올라가면 되죠. 그러면 맨 나중에 사온 게 얼마짜리예요? 맨 나중에 사온 거 200원짜리. 그러면 선입선출법일 때 기말재고액은 얼마? 4만 원. 이것도 어렵지 않았고요. 그러면 여기서 가중평균법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한 평균법은 뭐예요? 총
평균법이죠. 총기법은 기말에 가서 평균 단가를 한 번만 내리꽂으면 되죠. 그러면 수량을 다 더하면 150개, 300개니까 몇 개죠? 150개 사왔고요. 150개 사왔고 350개 사왔으니까 전체 수량은 몇 개? 500개. 금액은 150개에 100원이면 얼마? 15,000원. 그 다음에 350개에 200원이면 얼마? 2, 3은 6, 2, 5, 10, 7만원. 맞나요? 그러면 토탈 얼마? 85,000원 나누기 85,000원 나누기 500 털면 얼마? 170원인가요? 기말에 가서 평균 한 번만 평균을 내리꽂으면 얼마? 170원. 맞아요. 그러면 200개 170원짜리 남은 거죠. 그러면 얼마? 1은 2,714에서 총평균법일 때 매출원가는 아니 기말재고액은 4만원과 총평균법일 때는 34,000원.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11번은 어렵겠지만 제가 원없이 그죠? 원없이 감모 손실이 정상적일 때 비정상적일 때 매출원가를 물어본다고 아주 많이 강조를 했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판때기를 깔아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기초상품 재고는 얼마? 기초상품 재고는 8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은 얼마냐? 12만원이니까 판매 가능한 상품은 얼마? 20만원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기말에 그죠? 기말에 저가를 찾아오셔야 돼요. 기말에 뭐라고요? 저가 이거죠. 원가와 순실원가는 가치 중 그죠? 낮은 금액을 평가된 거죠. 어렵지 않았어요. 왜? 감모밖에 없어요. 그럼 볼까요? 장부 수량은 몇 개냐면 300개가 되겠고요. 300개 되겠고 실제 수량은 몇 개? 250개. 몇 개가 비어요? 50개 비나요? 50개. 원가 얼마? 단위당 원가는 200원입니다. 그죠? 200원. 왜? 어렵지 않았냐면 평가 손실이 없었어요. 평가 손실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개 빵꾸 났어요? 몇 개 배요? 50개. 곱하기 원가 얼마짜리? 200원짜리니까 감모 손실은 얼마죠? 10,000원이 감모 손실이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지 재고를 얼마 박아야 돼요? 지금 얼마로 보고해야 돼요? 실제 수량으로 보고 되겠죠? 250개 곱하기 250개 곱하기 원가 함인가 기말 재고액은 얼마? 5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만원에서 5만원 터니까 따라서 매출 원가는 얼마다? 15만원이 무슨 원가 돼요? 매출 원가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째려보라 그랬죠. 모두 정상적이다. 그럼 매출 원가는 15만원 되겠지만 그죠? 뭐가 있느냐? 볼까요? 감모의 20%는 정상적 감모로 간주한다. 여러분 정상적 감모는 어디에 꽂아요? 매출 원가. 그러면 만원에 비정상이면 몇 프로? 80%인가요? 20%가 정상이니까 80%는 뭐야? 비정상. 그러면 만원에 80%가 비정상이죠. 만원에 80%가 야 너는 매출원가 안 껴줘. 매출원가에서 쫓겨나요. 어디로 쫓겨나요? 기타 비용으로 8,000원만큼 쫓겨난다고 그랬죠. 맞죠? 비정상적 감모는 매출원가 껴줘요? 안 껴줘요? 안 껴줘요. 야 너 비정상적이지. 너 나가. 하고 이 비정상적 감모는 기타 비용으로 쫓겨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매출원가는 얼마다? 142,000원이 매출원가가 되겠다.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됐나요? 12번 갑니다.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거. 11번이 난이도가 상이었지만 저한테 배우신 수험생이라면 모두 맞췄을 것으로 서류가 됩니다.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거. 세론. 답은 몇 번? 3번. 이런 문제는 어때요? 아주 쉽게 단순한 암기형 문제였어요. 서술형 문제는 다 쉬웠다. 해서 12번의 답은 3번이고요. 13번에 이것도 5초 만에 답을 발라냈어야죠.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 1번.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그렇지요. 그러나 식별 가능한 화폐성 자산이에요? 비화폐성 자산이에요? 비화폐성 자산이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4번은 교환입니다. 교환인데 이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자, 한번 들어가 봅니다. 내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거가 있습니다. 자, 내 거 장부가 얼마냐? 한번 꽂아볼게요. 내 거 장부, A의 장부는 4만원. 내 거 장부는 4만원 되겠고요. 내 거 시가는 얼마냐? 3만원 되겠고요. 자, 네 거 들어갑니다. 기계장치 B의 장부는 6만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거 장부의 공정가치는 5만원입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서 현금 수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현금 주고받은 거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상업적 실질이 없다.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을 때 시도원가를 물어봤으니까 뭐예요? 내 거 장부. 그죠?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이 신자산의 시도원가니까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도원가는 내 거 장부. 요게 포인트였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뭐예요? 내 거 시가입니다. 맞죠? 상업적 실질이면 내 거 시가 3만원으로 찍을 가능성이 여러분들은 높았어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기계장치 B의 공정가치가 A의 공정가치보다 뭐하다? 명백하다. 이해돼요? 제가 그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공한 내 거 시가보다 제공받은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명백하다. 그러면 뭐라고요? 네 거 시가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내 거 시가보다 보세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면 뭐라고요? 네 거 시가. 따라서 답은 4만원과 5만원이었다. 그죠? 충실히 수업을 들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들어갑니다. 15번 들어갑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물어봤죠. 이것도 난이도는 하에 속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도공가는 얼마냐? 200이 되겠죠? 시도공가는 200만원에서 잔존가치 얼마 털어요? 40만원 털겠죠? 맞아요. 오케이. N방으로 나눠볼까요? 내역연수 5년 터세요. 그러면 160만원 나누기 200에 40 털면 160 나누기 5년이면 연간 감가상각비는 얼마? 32만원인가요? 32만원 곱하기 2년 6개월이니까 2.5년 털면 되겠죠. 32만원 곱하기 2.5년 하면 얼마냐? 80만원인가요? 80만원. 감가상각 누계가 80. 그러면 시도공가 200만원에서 감가상각 누계 80만원 터니까 장부는 얼마냐? 장부는 120만원입니다. 맞아요. 120만원짜리를 얼마에 처분했느냐? 110만원에 처분했으니까 110만원 처분했으니까 망했네. 10만원 뭐가 될까요? 처분 손실이 10만원이 되겠다.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고요. 자, 16번 들어갑니다. 역시 예상했듯이 투자부동산이 나와 있죠. 투자부동산 심플하죠. 올랐어요? 수익. 떨어졌어요? 비용. 이거죠. 심플하죠. 그리고 공정가치 모형일 때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일 때 감가상각해요? 안 해요? 아무리 나를 유혹하더라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랬죠. 시도공가 얼마 주고 샀나요? 8만원 주고 샀나요? 시도공가는 8만원. 돼요? 오케이. 그런데 X년도 말에 보고 말에 공정가치는 6만원. 망했네. 그리고 X 2년도 말에 공정가치는 얼마? 8만원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떨어졌나요? 넌 누구니? 난 비용인데 비용 얼마? 2만원. 넌 누구니? 난 수익인데 수익 얼마? 2만원. 비용 2만원. 수익 2만원. 그죠? 그래서 뭐예요? X 직전. 그죠? X 1년도 말에 장부에 얼마 꽂혀 있어요? 6만원 꽂혀 있었는데 X 2년도 말에 장부가 8만원 됐으니까 얼마 올랐어요? 땡큐 수익 얼마? 2만원. 그래서 2만원이 이익이 뭐한다? 증가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7번 넘어갑니다. 자,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다만 단기손이 금자가 아니라 기포손 금자로 측정 금융자산으로 선택했고 분류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것도 어렵지 않았는데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X 1년도에 초에 얼마 주고 샀느냐? 1,000원에 취득을 했나요? 취득은 1,000원이고요. 이때 거래원가가 수수료가 얼마 들어갔냐면 20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기포손 금자에 발생하는 이 거래원가는 취득원가에 뭐한다?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 거래원가는 최초 인시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즉 취득원가는 얼마다? 1,020원이 기포손 금자의 취득원가는 1,000원이다. 1,020원이다. 1,020원. 그런데 X 1년도 말에 공정가치는 얼마? 900원 됐고요. 1,020원이 900원 됐고 X 2년도 말에 공정가치는 얼마냐? 1,200원 됐고요. 돼요? X 3년도에는 얼마에 처분했냐면 이 주식을 1,100원에 처분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5번은 답은 찾아낼 수 있죠. 왜? 기포손 금자는 당기손익 땅을 밟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처분손익은 0. 따라서 당기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죠? 너 주식 샀니? 오케이. 그죠? 처분했다 한들 뭐예요? 당기손익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기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0. 처분손익이 0이잖아요. 따라서 당기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0이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자,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각각에 물어봤는데 A 주식의 취득원가는 얼마다? 1,020원이다. 그렇지요? 굿. X년도에 총 포괄이익은 120원이 감소한다. 맞나요? 오케이. 1,020원 주고 샀는데 얼마 됐어요? 900원이니까 기포손 기타 포괄 손실 얼마? 기타 포괄 손실 120원. 기타 포괄 손실이니까 총 포괄이익은 120원 감소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X 1년도 말에 장부에 얼마 꽂혀 있어요? 900. X 2년도 말에 공정가치 얼마? 1,200. 얼마 올랐나요? 300. 맞아요. 300. 오른 뭐예요? 기타 포괄 이익이 얼마? 기타 포괄 이익은 300이니까 총 포괄 이익은 300이 증가한다. 그렇지요? 자, 4번 갑니다. 재무상태표상 기타 포괄손이 누계는 물어봤죠. 누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취득원가를 베이스로 해서 지금 보고기만의 공정가치 차이만큼 누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1,020원에 샀는데 1,200원 됐으니까 누계는 얼마? 플러스 18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해서 답은 5번. 그 다음에 18번.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뭐예요? 선자가 들어가면 비금융상품이니까 이것도 10초 만에 이론은 상당히 쉽게 출제됐다. 단순 암기형 문제였고요. 이러해서 5번이 되겠고요. 19번입니다. 이것도 어음깡이죠. 어음의 할인인데 처분 손실을 물어보지도 않고 당기손익을 물어보지도 않고 뭘 물어봤어요? 현금 수령한 금액은 얼마냐 이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림을 그려보면 자, 만기는 얼마짜리 어음을 받았나요? 만기는 얼마짜리 한번 볼까요? 자, 만기는 몇 개월이에요? 6개월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액면 금액은 얼마냐? 12만 원 되겠죠? 곱하기 만기는 몇 개월이냐? 6개월입니다. 그런데 5월 1일 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월 1일 날 이날 어음을 할인합니다. 그럼 보유기간은 4개월, 할인기간은 몇 개월? 2개월이 되겠죠. 그럼 만기까지의 이자를 계산해 봅니다. 12만 원에 0.06 6%인가요? 곱하기 12분의 6. 그죠? 그러면 이자가 얼마 달러붙어요? 3,600원 붙어요. 3,600원. 그러면 만기 금액은 12만 3,6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만기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2개월 동안에 뭐만 계산하면 할인료만 계산하면 할인 시점에 실수령액이 계산되겠죠. 자, 할인료 2개월치 할인료 계산합니다. 12만 3,600원 곱하기 은행으로부터 몇 프로 삥을 뜯겨요? 9% 삥을 뜯겨요. 그죠? 9% 삥을 뜯기죠? 0.09 곱하기 12분의 할인기간의 월수가 몇 달? 2달이죠. 얼마 삥 뜯겨요? 1,854원? 1,854원을 삥을 뜯기면
그럼 만기 금액에서 할인료 빼니까 실수령액을 꽂을 금액은 12만 746원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고요. 자, 20번 들어갑니다. 재무상태표상 현금 찾아봐 이거죠. 그죠? 근데 다만 환율은 1달러에 1,100원이죠. 그죠? 자기합수표 만원. 그렇지요. 차용증서 아웃. 약소보험 아웃.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굿.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당연히 현금으로 봐야 되겠고요. 외국한 통화가 1달러에 얼마? 1,100원에 10개 10달러 있나요? 1달러에 1,100원이니까 10달러 곱하면 얼마? 11,000원인가요? 오케이. 11,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자, 조심할 것은 양도성 예금 증서는 현금으로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왜? 취득일은 X1년도 10월 1일인데 만기가 X2년도 1월 30일이니까 4개월 아닌가요?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해요? 4개월이에요. 4개월. 10월 취득했죠? 10, 11, 12. X2년도 1월. 그러면 취득일부터 만기가 4개월 도래하니까 너는 현금 아웃 아니야. 그래서 자기합수표 10,000, 우편한 증서 40,000. 맞아요. 공사치 이자표 2,000. 그 다음에 통화, 외국한 통화는 11,000. 그래서 63,000. 자, 이렇게까지 1번부터 20번까지를 쭉 한번 풀어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렵지 않았죠? 오케이. 자, 21번은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